저는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한 공학자이고요. 현재 라스텔 대표이고, 명지전문대 이제 겸임 교수로 있습니다. 소리가 좋아서 인켈 연구소에 입사를 했고, 소리 관련된 이제 사운드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디자인을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소리 관련 시스템의 연구 개발과 소리의 표현 방법을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소리를 들을까? 또는 소리를 어떻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좋은 소리를 느낄까? 이와 같이 이제 지속적인 이제 연구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디지털 신호 처리를 전공한 후에 그 회사에서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 구현 관련돼서 연구를 계속 하게 된 동기가 됐는데요. 이것이 이제 소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제 여러 전문 서적이나 이제 논문을 통해서 이제 기술적인 그런 사항들을 습득하게 됐고요. 또 이제 논문을 발표를 통해서 이제 기술적 체계를 이렇게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도 기계 시스템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당면 과제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된 연구를 하면서 정말 이러한 전자 시스템에다가 어떻게 이러한 걸 만들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된 동기가 이제 리듬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리듬 테라픽이라고 하는 것은 즉 이제 사운드 마사지적인 개념이고요. 이전에는 이제 사운드 테라피 또는 음악 테라피라고 해서 이미 기존에 근간적으로 다 나와 있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소리라는 것이 듣기 좋으면 음향이고 듣기 싫으면 소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우리가 뽕짝을 듣는다 하면 굉장히 음향적으로 즐기시는데, 랩을 이렇게 들으시면은 이건 소음이거든요. 반대로 이제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뽕짝을 들으면 완전한 소음이 되겠죠. 근데 랩을 들으면 이게 음향이 됩니다. 즉 이와 같은 관계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 과연 소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졌던 거고요. 그래서 누구나가 이렇게 들으면 음향이 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했던 것 중에, 즉 이제 자연에서 나는 소리, 즉 이런 것들을 리듬화로 구현을 한다면은 누구나 음향으로 느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바로 리듬 테라피 또는 뭐 사운드 마사지라는 것을 이제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리듬이라도 귀를 통해서 듣다 보니 다른 말초신경 중에서 특히 눈입니다. 눈에 방해가 되면 이런 어지러움증이라든가 또는 이마가 아프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헤드폰을 끼거나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게 되면은 약 한 장시간, 특히 뭐 20-30분 들어서도 막 머리가 아파, 어지러워 이러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바로 눈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양쪽 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모노가 되면 바로 여기에서 소리가 맺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눈이 자유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자꾸 물체를 보다 보니까 눈이 시각적 사시가 발생하는데, 이때 바로 어지러움증이 생기고 이마가 아픈 느낌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말초신경들을 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냥 신호를 혼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앙상블이라고 해서 좋아 있는 소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리음향적이거나 생체음향적 표현이 굉장히 필요해진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리듬과 심리음향과 생체음향이라는 것이 잘 그 혼합하고 표현하는 방법이 되는 게 뭘까?
그게 바로 리듬 테라픽인 사운드 메시지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개발 동기는 사실은 난청이나 이명을 개선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데서 또 출발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한다든가 또는 약물 치료를 한다든가 또는 민간요법 또는 소리요법들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런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결국은 인체를 균형을 갖게 되면 개선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체 균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 귀의 특이성에서는 우리가 소리를 듣기 또는 말하기 등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귀 훈련을 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는 듣는 만큼 말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듣지 못한 소리는요, 표현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귀가 완전히 잘못된 벙어리 같은 분들은 말을 못 하시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난청이라는 게 뭐고 이명이라는 게 뭐냐라고 이렇게 볼 때, 자, 난청 경우는 어떨까요? 못 들어서 문제인 거죠. 자, 이명이라는 건 뭘까요? 필요 없는 것들이 들려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특히 우리가 이런 듣기 훈련을 통해서, 자, 못 들리는 것은 자극을 통해서 듣게 해주면 돼요. 근데 필요 없는 것들은 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극이 아니고요, 억제를 통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듣는 방법에서 리드 테라픽인 사운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근데 이것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쉬운 예로 모든 게 다 좋아지느냐? 꼭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거기에는 우리가 리듬 테라픽을 하면서 인체 자극을 필요한 요법, 즉 우리가 쉬운 예로 지압을 한다든가 손 움직임을 한다든가 이와 같이 뇌를 활동시키면서 우리 리듬이 그와 같이 앙상블, 즉 동절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는 방법과, 또 하나는 이제 약물요법인 종합 비타민제라든가 특수 어떤 약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인체를 굉장히 좋게 만든다든가, 이럴 때 바로 이 리듬이 그 역할을 해준다, 동조를 해준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 소리의 개선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의사분들이 진단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병행을 했을 때 바로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리듬 테라픽으로 되니까 다 좋아져. 그리고 이것만 하면 돼.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어느 면에서는 좀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테라픽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병행하는 것들을 도와주고 같이 앙상블이 돼서 우리 인체를 개선시킬 수 있다라면 그건 가능성이 있고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리듬 테라픽, 즉 사운드 메시지를 가지고 뭘 할 거냐? 저희가 주로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자, 대뇌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가 뇌 안에 간뇌라고 있습니다. 즉 이너브레인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시상이 바로 대뇌를 관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을 자극을 주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뇌간이라고 해서 중추신경부가 있습니다. 걔네들이 하는 역할이 우리가 물체의 움직임이라든가 몸의 균형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위치 파악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얘네들을 자극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청신경이라면 이제 달팽이관을 통해서 이제 소리를 전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때 바로 유모세포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유모세포를 어떻게 자극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혈관과 근육,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극을 할 거냐,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리듬으로서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난청의 종류에서 감각성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이런 분들은 이와 같이 듣기만 해서 되는 것보다는 말하기 훈련이 보강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왜 말하기 훈련을 하느냐? 감각성 환자들은요, 자기 소리가 울려서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옛날에는 내가 빨리 얘기를 해도 잘 알아들었는데 점점 잘 못 알아들으니까 말이 천천히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말하는 훈련까지 병행이 좀 필요하고요. 즉, 난청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난청이 어떤 난청인지를 파악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이나 대다수가 뭘 하냐면은 전음성 난청 또는 감각신경성 난청, 그리고 이제 혼합성 난청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모든 게. 그런데 우리가 감각성하고 신경성을 분리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은 좀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보통 감각성 환자들은요, 작은 소리를 얘기하면 당연히 못 듣겠죠. 그러나 조금 큰 소리를 얘기하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신경성 환자는 작은 소리로 얘기하면 당연히 못 들어요. 근데 큰 소리로 얘기해도요, 잘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로 전음성 같은 경우 어떠냐? 조그만 소리로 얘기하면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근데 큰 소리로 얘기하면요, 잘 알아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성과 감각성은 같이 보는 게 아니고 따로 봐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그 난청 환자 중에 감각성인지 신경성인지는 필히 분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음성, 감각성, 신경성,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시냅스성, 그러니까 이게 신경성인데요. 그 다음에 혼합성, 이런 것들이 귀의 청각 영역에서, 즉 우리가 주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리가 작은 소리, 중간 소리, 높은 소리, 이런 소리 각각의 미세한 영역에서 분리 분석이 필요해지는데, 어떤 영역은 감각일 수 있고 어떤 영역은 신경일 수 있고, 즉 내 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알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명 경우를 한번 좀 보자고요. 이명은 그냥 우리 몸에서 들리는 소리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자, 근데 이 이명이 우리가 볼 때에 외유모세포, 내유모세포, 이런 유모세포와 그 다음에 신경, 그리고 뇌, 이렇게 연계된 부분에서 발생되는 그 몸에서 들리는 소리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신경성 이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모세포 전, 즉 기저막서부터 해서 우리 귀까지,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 근력, 근이 있을 거고, 혈관이 있을 거고, 고막이 있을 거고, 또 염증이 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또 뼈하고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연계가 돼서 발생되는 소리가 있는데, 이거는 전음성 이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명이 처음에는요, 가끔 들리다가 우리가 어떤 그 가끔 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뭘까 궁금증이 가게 되는데, 이때 발생되는 그러한 이명들을 잠재 이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명이 이제 자주 들리거나 또는 항시 들리게 나타나게 되게 되면 이때를 우리는 활성 이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활성 이명이 발생이 되게 되면요, 가상 이명이라는 게 동반하게 돼요. 즉 이 가상 이명을 유령 이명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은 그 이명 소리가 조금씩 감쇄가 돼요. 그러면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쇠퇴이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명이 작아지니까 또는 없어지니까 이명이 치유가 된 게 아니고, 바로 그 결과는 난청이 심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명은 난청이 없는 사람에게도 들립니다. 그리고 또 난청이 심한 분에게도 이명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난청과 이명은 관계는 있으나 절대적인 건 아니고, 어떤 난청인지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이명이 전음성인지 또는 신경성인지 이런 구분을 해가면서 그러면 신경성이라면은 이게 잠재성인지 또는 활성인지 또는 더 나아가 쇠퇴로 돼 버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청력 개선을 할 건지 또는 이명 완화를 할 건지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리드 테라픽인 사운드 마사지를 관련된 듣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인체 자극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런 자극들이 별도로 이제 우리가 말하기 훈련까지 병행을 한다면 좋아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와 같이 이제 이명과 난청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계신 분들 경우를 한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훈련을 좀 해봤는데요. 보통 보게 되면 이제 전음성 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좀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것들이 좀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회복이 좀 되어 오는 것 같았고요. 이제 신경성 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시간이 좀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신경 경우에 우리가 이명이라고 하는 그걸 보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잠재, 활성, 쇠퇴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훈련을 통하게 되면 개선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쇠퇴에서 활성으로 가고 활성에서 잠재로 가야 되는데 쇠퇴 이명을 건들게 되면은 이게 활성 이명으로 가다 보니까 이명이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계속 훈련을 하면은 이명이 좋아지는데 일단 쇠퇴 이명을 훈련을 하면은 이명이 커짐으로 인해서 반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훈련을 시작할 때는 쇠퇴 이명은 배제하고 활성 이명과 잠재 이명을 중심으로 이렇게 훈련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들을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시간이 뭐 6개월 걸리고 또는 뭐 1개월에도 반응 보고 3개월에도 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반응들이 있는데요. 청력도는 대충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한 10에서 20dB까지는 올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쉬운 예로 내가 60dB에 있는데 뭐 10dB로 올라갈 수 있냐?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약간은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청기를 끼신 80dB 되신 분이 훈련을 했더니 한 60dB까지 왔어. 그래도 역시 안 들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청기를 쓰실 때 좀 편하게 더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저희가 그러한 분들에게 이제 그런 이명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해보게 되면요. 이명이 완화는 되는데 보통 이렇게 중간 주파수 돼요. 즉 우리가 1km에서 한 3km까지의 이명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빠른 회복세를 좀 갖고 가는데 반해서 이 고주파, 특히 9km, 10km에 발생된 이명은 완화가 잘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해본 결과 요 근래 이제 그 훈련하는 그런 패턴이라든가 이런 걸 해보니까 9km나 10km에 된 사람도 완화가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명이 심하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자고 일어나니까 이명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또 했더니 그런 분들이 자고 일어났는데 이명이 그렇게 커지지 않았어 하는 그런 예도 이제 찾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보통 이러한 것들을 계속 그 리듬 테라피, 즉 사운드 마사지라고 하는 것들을 훈련을 하게 되면 과연 뭘 목적이야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트레스 해소의 기반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서 바로 뇌, 귀, 인체 등을 자극을 준다라는 거죠. 이런 자극적인 리듬이 결국 뭘 위해서 하느냐? 인체 균형을 찾고자 하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리듬 테라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소리를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소리에는
심리적인 거라든가 또는 생체적인 리듬을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해주면서 결국은 뭘? 인체 균형을 갖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